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2026년 시작하자마자 엄청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첼시, 마레스카 이 두 당사자 간의 이별인데요.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마레스카가 최근에 첼시에 몸을 담갔던 그런 감독들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성적도 꽤 나오는 편이었고 실제로 우승컵이 2개나 있었으니까, 그리고 리그 성적만으로 챔피언스 리그 진출시키기도 했고, 강팀들이 자주 사용하는 주도적인 축구 모델이라든지 강팀과의 게임에서 들고 나오는 맞춤 전술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능력적으로는 저는 한번 장기적으로 지켜볼 만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던 차에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빠르게 경질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영상은 해외 유력한 언론들의 이야기를 한번 기승전결식으로 구성을 해봤어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구단 운영도 다 사람끼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경질 이전에는 어떤 한쪽이라든지 양쪽이라든지 이런 감정적인 불만이 고조될 수밖에 없고요. 제가 느꼈을 때는 최근에 성적이 분명 안 좋긴 했으나 그동안 이뤄놓은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딱 성적만으로 경질하기에는 명분이 좀 부족했다고 보고, 감정적인 대립이나 의견의 차이가 많은 영향을 줬을 것으로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해외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제 생각을 더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첼시의 현 상황이 어땠는지를 잘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첼시가 현재 리그 5위까지 밀려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승점이 30점이거든요. 이거를 잘 보시면 리그 14위인 브라이튼이 승점이 25점이에요. 그래서 5위와 14위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5점이면 2경기 미끄러지고 다른 팀이 2경기 올라오면 이 팀의 순위가 뒤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5위부터 중하위권까지가 되게 촘촘한 그런 승점 차를 보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첼시 입지가 불안하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지난 시즌까지 챔피언스 리그 순위로 갈 정도인 팀에 또 결국에 첼시는 우승을 노리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이런 불안한 위치는 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카이세도가 경고 누적으로 맨시티전에 출전하는 게 어려워지면서 특히나 12월에 아쉬운 성적을 첼시가 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감독을 경질하는 데는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단순히 이제 보드진한테 너무 미움을 사서 그냥 제 얼굴 보는 거조차도 꼴 보기가 싫어, 그냥 쟤는 잘라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이별이 있을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은 당연히 팬들한테 설명을 할 때 저항을 어느 정도 받겠지만요.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진짜 얘가 감독을 너무 못해, 아니면 우리 구단의 컬러와 안 맞아,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 장기적인 감독인데 이 사람은 너무 단기적으로 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결국의 본질, 결국에는 성적 부진이 이 경질의 씨앗이 되는 경우들이 매우 많죠. 당연히 우리가 구단 내부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는 확인할 수 없다 보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들을 일단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성적 문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 일단 바르셀로나를 3대0으로 이기고 나서 첼시가 11월에 분위기 되게 좋게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12월 1일에 아스날과 경기를 하면서 카이세도가 퇴장당했지만 리스 제임스의 폭발적인 경기력으로 우승 후보팀 아스날과 무승부를 거뒀거든요. 10명에서. 저는 여기서 첼시의 분위기가 엄청나게 고조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근데 바로 다음 경기에 거짓말같이 리즈 원정에서 3대1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패배할 때 분위기는 완전히 박살이 났죠. 왜냐? 실수가 거의 2-3개가 섞여서 실점을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 개인의 실수라는 부분이 되게 애매한 부분인데 강등되는 팀들도 개인의 실수로 실점하는 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예상 범위 안에 있어야 되고 그것까지 고려해서 더 잘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감독의 역할이죠. 찍모가 너 그럼 감독한테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경기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상황은 감독한테 책임이 있고, 또 그냥 실수가 발생하는 게 축구에서는 그냥 자연스러운 사건 중에 하나니까요. 그래서 잘하는 감독들, 코치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수를 줄일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고민하는데, 어쨌든 리즈전에서 이런 실수를 통해서 또 분위기가 꺾이고 본머스전 비기고 아탈란타전까지 2대1 패배. 그러다 보니까 이 12월 초에
완전히 첼시가 분위기가 꺾여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축구에서 전술, 준비, 전략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저는 한 두세 배 이상으로 중요한 게 선수들의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기가 있으면 안 될 게임도 될 때가 많죠. 그러고 나서 사기가 얼마나 저하돼 있었겠어요. 저 4경기에서 이기질 못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에버튼 2대0 승리를 거둡니다. 여기서 이제 마레스카의 감정이 빵 터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건 뒤쪽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어쨌든 8경기에 한 번밖에 못 이겼다. 리그컵은 제가 지금 빼고 가져왔는데 리그컵 포함해도 9경기에서 2승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뭐 아스날, 뉴캐슬, 그리고 최근에 좋은 폼을 가지고 있는 빌라, 어려운 상대들 분명히 있었죠. 하지만 첼시가 결국 우승을 노리는 팀이라면 이 정도 일정에서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승점을 가져왔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분명히 어려운 상대들이 있었지만 본머스한테 2번 연속 비긴 거, 그 다음 리즈전 진 거는 많이 아쉽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감정적으로 조금 충돌하는 그런 사건들도 생겼는데요. 일단 본머스와의 경기 이후에 홈팬들한테 마레스카가 야유를 받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본머스가 10경기 연속 무승이라는 그런 부진을 겪고 있었던 팀이에요. 근데 선발에 쿠쿠레야 못 나오고 제임스 일단 쉬면서 비스토가 사이드백으로 갔고 오른쪽에는 아첸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쿠쿠레야와 제임스의 중요성을 알게 된 그런 경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파머가 사실 최근에 부상 복귀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파머가 이 경기에서 득점을 했는데 한 63분? 이 정도의 교체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팬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니 파머가 오늘 골도 넣었고 첼시에서는 가장 공격력이 좋은 선수인데 지금 왜 이 타이밍에 빼는 거지? 겉으로 보기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마레스카 입장에서는 파머를 오래 쓰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뭔가 관리 때문에 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결국 경기 결과를 반전시키지 못하면서 2대2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문제시됐던 게 뭐냐? 바로 이제 첼시 센터백들과 수비진의 그런 문제들이죠.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 마레스카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 우리 수비진이 우승할 만큼의 그런 수비진이 아니다. 우승할 때는 사실 실점수를 보면은 어느 정도 우승의 그 향방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 지지난 시즌 우승한 팀들 실점 수를 보면은 실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결국에 우승을 위해서는 단단한 수비가 바탕이 된다는 거죠. 근데 마레스카는 이전에 첼시 보드진에게 센터백 보강을 요구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절을 당했고, 그리고 코리까지 십자인대가 나가면서 센터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 한 명이 그냥 빠져버렸고, 왼발 센터백 자원이 필요한데 바디아실 계속 부상당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는 또 찰로바가 공이 떨어지는 지점을 잘못 계산하면서 이상한 백헤더, 그리고 그게 실점의 기점이 됐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뭐 마레스카와 보드진 간의 그런 감정이 고조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전부터 사이가 안 좋았겠지만 마레스카가 그러니까 내가 센터백 사달라고 했는데 지금 이 센터백으로 우리 안 된다니까. 지금 봐봐, 이렇게 센터백 때문에 무너지잖아. 짜증나네.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또 반면에 보드진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모든 선수 사달라는 선수 다 사주냐. 우리도 계획이 있고 우리도 생각이 있어. 너 여기 터치하지 마. 그냥 감독 잘해.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엔 사람과 사람과의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점점 충돌하면서 감정이 고조됐던 부분이 저는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중순에 사건이 있어요. 저는 이 사건이 전체적인 이 마레스카의 이별에 많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첼시가 아스날과의 경기 포함해서 4경기 연속 무승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면서 막 감정이 터져 나온 것으로 느껴지고요. 이제 여기서 마레스카가 에버튼과의 경기 2대0 승리하고 나서 작심 발언을 했어요. 근데 이 발언이 핵심적인 멘트는 이렇게 2가지였거든요. 첫 번째, 첼시에서 최악의 48시간이었다. 그리고 왜 48시간이 최악이었냐? 이렇게 물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응원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무슨 마음인지 알겠는데 이게 되게 애매한 인터뷰예요. 많은 사람이 누구고 어떻게 응원을 해주지 않았다는 건지. 그러니까 저는 뭐 마레스카가 얘기할 거면 확 얘기하던가, 그렇지 않을 거면 말을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약간 축구팀의 갈등이 밖으로 벌어질 때 진짜 저는 좋은 걸 거의 못 봤거든요. 우리가 흔히 뭐 친구랑 얘기하다가 싸웠어요. 근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 얘랑 싸웠습니다. 저 얘랑 사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가정할게요. 근데 나는 친구랑 뭐 그냥 자연스럽게 풀었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한테는 우리 둘이 여전히 싸운 사이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인터뷰가 매번 생활화된 그런 직업은 계속 물어보겠죠. 저번에 갈등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이러한 외부적인 발언은 계속 따라다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발언을 할 때는 신중해야 되고, 마레스카가 이렇게 확실히 얘기하지 않을 거면 저는 왜 굳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흐리는 발언밖에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응원해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와, 나는 뭐 이런 부분이 불만이 있다, 나는 뭐 센터백이 지금 보강이 안 돼서 힘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 것들이 뭐 팬들의 공감을 얻으면서 팬들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우리 보드진도 생각을 한번 바꿔봐야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건데 너무 불명확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저런 부분이 어떤 보드진 간의 그런 갈등을 고조시키는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보드진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지금 4경기 연속 한 번도 못 이기고 나서 인터뷰를 지금 저딴 식으로 하는 거야? 아무리 뭐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성적 안 내면서 밖에다가 얘기하는 게 저게 맞아? 이런 식으로 갈등이 올라올.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마레스카가 맨체스터 시티의 영입 대상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시기쯤에. 그러다 보니까 첼시에서 감독하고 있는 사람이 이런 인터뷰 플러스 저런 잡음까지 들려 나오니까 당연히 이제 팬들 입장에서도 곱게 보기 힘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보드진도 이건 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그런 시간대였을 것 같습니다. 그게 12월 중순이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추후에 밝혀진 내용인데 이 내용이 되게 충격적이에요. 마레스카가 중간에 맨시티와 접촉했다고 합니다. 10월 말에 2차례, 12월 중순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그러니까 펩이 시티와 되게 오래되기도 했고, 뭐 재계약을 체결하긴 했지만 만약에 시티의 다음 후임 감독이 정해지지 않으면 내가 시티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티의 감독 공석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접촉하고 있었고, 여기서 이제 계약사항이 타구단이랑 접촉했을 때 반드시 고지하는 게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첼시에 전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과한 표현일 수 있는데 첼시 팬분들 입장에서는 이 소식을 접하셨을 때는 뭐 바람피는 느낌이 좀 든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마레스카가 이제 전에 소속이 맨시티였던 적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 여친, 전 남친이랑 바람피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건은 뭐 팬들한테는 지지를 명백하게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그런 사건들이 또 최근의 이슈로 밝혀지게 됐고, 저도 어쨌든 이거는 프로답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감독이라면 정해진 계약 기간 안에는 자기 팀을 최대한 살리려고 해야 되고, 이런 게 만약에 외부적으로 밝혀졌다? 다음에 마레스카 감독을 데려가려는 팀도 이 부분 때문에 좀 고민할 거예요. 아니, 지금 첼시에서 바람 폈는데 우리 팀 데려온다고 바람 안 필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갈등이 고조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첼시의 스쿼드 상황, 그리고 지금의 어떤 성적을 내야 되는 환경, 이런 것들이 충돌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첼시는 토드볼리, 에그발리 이렇게 보드진이 바뀌면서 어린 선수들 위주로 투자하는 방식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죠. 선점 효과를 노려서 선수가 잘 안 돼도 리셀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또 첼시가 판매하는 데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는 팀이고. 근데 이게 감독한테는 난이도가 저는 높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첼시가 우승을 안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승을 원하는 팀의 입장에서는 지금 막 전성기에 뜨거워져 있는 그런 선수들, 또 경험이 어느 정도 차 있는 선수들로 스쿼드를 구성하는 게 가장 우승에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죠. 근데 지금 감독 입장에서는 뭐 나보고 육성도 하고 성적도 챙기라고 하고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린 선수들로 이게 될 것 같나? 그리고 어린 선수들은 또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잡아주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좀 피로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험이 많이 필요한 수비 포지션에서 유망주를 써야 된다는 거 역시 감독한테는 좀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사실 어릴 때부터 잘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건 최고죠. 하지만 저는 뭐 다른 분야보다 수비적인 부분들은 플러스가 많은 것보다는 마이너스가 없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험이란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하토 같은 선수가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적응하지 못하면서 제대로 서브 역할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뭔가 입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레스카의 성향과 스쿼드의 특징적인 부분들도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첼시는 지금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제일 어린 팀입니다. 평균 연령 23.7세, 최저 연령이고요. 마레스카는 제가 느꼈을 때는 당장 선수를 갈아서 쓰기보다는 벌써도 좀 가용 상태를 유지하는 걸 원하는 것 같아요. 여러 보도 중에 뭐 마레스카의 로테이션도 조절을 했다, 보드진에서. 그러니까 로테이션 어떻게 해라 이런 것도 얘기를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불확실한 거니까 제가 그냥 느껴지는 것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마레스카가 선수 기용할 때 그렇게 무리를 안 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당장 이제 리스 제임스 활용법을 미드필더로 떠올린 것도 그렇고, 이스테방이 충분히 기량적으로는 선발에 뛸 수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만 어린 선수다 보니까 과하게 쓰는 걸 피하려고 하는 것 같고, 콜파머도 최근 본머스전에서 득점을 했지만 빼주는 거, 이런 것들이 저는 마레스카의 성향 자체가 무리 안 시키려고 하는 거다라는 예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렇게 선수를 무리 안 시키려면 결국에는 로테이션, 그러니까 서브 자원의 퀄리티가 필요한 거죠. 근데 서브 자원의 퀄리티가 나오지 않으니까 주전을 쓰지 않는다는 성적이 들쑥날쑥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첼시의 어떻게 보면 문제인 거죠. 지금 첼시의 스쿼드 상황과 마레스카의 성향이 제대로 충돌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첼시의 스쿼드가 저는 1군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로테이션을 쓰는 대신에 1군 선수들을 계속 쓰면서도 전술적인 강도를 좀 줄일 수 있는 감독이면 지금 첼시 스쿼드랑은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마레스카는 로테이션을 돌리는 그런 유형의 감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도 조금 충돌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부분도 마레스카가 돌아보면서 이거 첼시랑 나랑 맞나? 뭐 이런 생각? 그래서 한눈을 파는데 조금 기여를 했나? 라는 그런 마음들이 들긴 합니다. 정말 빨랐어요. 마레스카가 11월 이달의 감독상을 수상하고 이제 뭐 11월 경기가 끝나고 나서 12월에 발표가 되잖아요. 그 발표가 되고 나서 3주 만에 경질이 됐습니다. 저는 바르셀로나 잡았을 때 물론 아라우오의 퇴장이 있었습니다만 첼시가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절정의 기량으로 아스날 만나서 10명으로도 버티는 거 보고 첼시 정말 강하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뭐 첼시에 지금 보드진이 들어오고 나서는 어느 정도 경질 주기가 빠른 것 같긴 합니다. 대부분의 감독이 한 시즌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고 있고요. 지금 기사에 쓰인 내용을 보면 푸엘 4개월 만에 경질됐고요. 포터 7개월, 브루노 살토르 임시감독 1경기, 램파드 11경기, 포체티노 1시즌, 그리고 마레스카는 1년 반 92경기 정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6명의 감독이 지금 빠르게 첼시를 거치고 있고요. 뭐 각자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포터 때는 워낙 안 좋기도 했고, 램파드는 애초에 뭐 쭉 맡기려고 데려온 느낌은 아니었고, 포체티노로 한번 가보려고 했으나 사실 포체티노도 뭘 하려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연승으로 조금 그런 것들을 만회하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마레스카도 사실 어떻게 보면 도전적인 그런 기용이었죠. 감독으로서의 경력이 많지 않고 뭐 레스터시티 1부 리그로 승격시킨 거 이외에는 뭐 감독 커리어에 굵직한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만 뭐 경질이 됐고, 뭐 요 숫자로만 보면 그래도 조금 그 경질 주기가 길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뭐 포체티노 때는 한 시즌 했다가 지금은 1년 반이 되긴 했습니다. 근데 어렵긴 한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전 감독들과 마레스카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마레스카는 트로피 2개를 가져와 줄 만큼 능력이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입증을 했다는 거. 물론 지금 성적이, 특히 최근 성적 12월 성적이 안 좋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진 리그 5위고 뭐 경기력도 사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최악까진 아니었던 시점에서 경질이 됐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첼시의 보드진이 기준이 되게 높다
쉽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부분들도 중요하다, 뭐 요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어쨌든 마레스카는 첼시와 이별을 하게 됐고요. 추후에 어떤 내용들이 더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첼시 구단적으로도 되게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레스카의 후임으로 언급되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스트라스부르의 리암 로세니어라는 감독이 현재 1순위입니다. 스트라스부르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프랑스 리그에 있는 팀이고요. 첼시와 스트라스부르 구단 소유주가 같아요. 그래서 첼시의 위성 구단이라고도 불리는 구단이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 첼시 소속인 선수들이 그쪽으로 임대 가서 많이 뛰기도 하고요. 이 로세니어 감독도 저는 사실 잘 몰랐던 감독이거든요. 찾아봤는데 헐시티에서 챔피언십 승격 플레이오프 직전까지 올렸던 감독이라고 합니다. 15위에서 7위까지 만들었던 감독이고, 지금 프랑스 리그 7위 기록 중이고, 뭐 지난 시즌 한때 3위까지 갔었다가 7위로 마무리하면서 일단 유럽 대항전은 보냈던 그런 감독이라고 볼 수 있고, 구단주가 같기 때문에 빼온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어쨌든 바로 데려올 수 있긴 해요. 그러니까 빠르게 데려올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은 있고, 감독들을 리스트업해서 찾지 않아도 되는 점이 또 로세니어 감독을 선택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감독이 어려요. 1984년생 41살이고요. 거기다가 스트라스부르라는 뭐 어린 유망주들이 많은 팀을 지도해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우리랑 같은 철학을 그런 공유하고 있는 구단의 감독도 해봤으니까 한번 올려보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현지 측에서 거의 이 감독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첼시가 많이 혼란스러운 것 같고요. 저는 어느 정도 이제 1군 멤버는 완성을 했고, 여기서 서브 멤버의 퀄리티를 조금 더 올려준다고 하면 이 0102 선수들이 코어로 된 그런 팀이라서 한 번에 폭발적으로 터질 때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시기에 감독도 분명히 중요하겠죠. 근데 이 로세니어라는 감독은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첼시라는 빅클럽에 비해서는 약간은 실험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레스카보다 더 실험적일 수 있죠. 그래서 과연 또 첼시의 다음 감독이 누가 정해질지도 궁금하고요. 이 로세니어라는 감독이 정해진다고 하면 어떤 플레이 스타일로 어떤 성적을 낼 수 있을지 오피셜이 나면 저도 한번 영상을 추가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